새벽 5시 김미애는 60층 펜트하우스 유리창에 스프레이를 뿌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는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쳤어요.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한 번에 끝날 텐데 이렇게 매일 버티는 것보다 차라리 편할지도 몰라. 어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고개를 저으며 다시 유리창에 집중했어요. 오늘도 병원에서 온 문자가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남편 상철이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벌써 한 달째였죠.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등 뒤에서 들려온 남자 목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보니 강도윤 회장이 서 있었어요. 평소 9시에 출근하는 그가 새벽 5시에 나타난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몰랐습니다. 황급히 허리를 굽히려 하자 도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제가 일찍 나온 거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살짝 피로가 섞여 있었어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말이에요. 도윤의 시선이 미애의 손목에 머물렀는데 거기엔 하얀 병원 팔찌가 며칠째 떼지 못한 채 붙어 있었어요. 간병을 하고 계시는군요. 도윤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나도 예전에 아버지 간병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고단함 조금은 알 것 같아서요. 네. 남편이 좀. 미애는 당황하며 팔찌를 소매 안으로 밀어 넣으려 했지만 도윤은 이미 다 봐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야윈 볼과 핏기 없는 입술, 그리고 손목에 하얀 팔찌까지. 그런데 그때 도윤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게 아닌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요. 잠깐 앉으시죠. 거실 소파를 가리키는 도윤을 보며 미애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회장이 가사도우미에게 앉으라고 하다니 이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서 있을게요.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도윤의 말에는 강요가 아닌 배려가 담겨 있어서 미애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자락에 앉았죠. 마치 언제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요. 한남동에 제 별채가 있어요. 거기서 일해주실 분을 찾고 있는데 도윤이 천천히 말을 꺼내자 미애는 긴장했어요. 또 다른 청소 일자리를 소개해 주려는 건가 싶었거든요. 조건은. 도윤이 잠시 멈춤하더니 미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미애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지금 받는 월급의 6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가슴이 콱 막힌 듯 했어요. 말이 잘 안 나왔죠. 내가 잘못 들었나? 설마 1,000만 원이라고 했나? 죄송한데요. 얼마라고 하셨나요? 1,000만 원이에요. 한 달의 말입니다. 도윤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것 같지 않았죠. 미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런 큰 돈을 왜 나에게?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단 조건이 있어요. 그 말에 미애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었구나 싶었죠. 혼자서 일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가끔 저와 저녁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저녁을 함께? 미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도윤이 재빨리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그냥 식사예요. 다른 뜻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미애의 머릿속은 이미 복잡해져 있었어요. 설마 내가 그런 사람처럼 보였던 걸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럴 리가 없지. 근데 왜 이 말에 자꾸 흔들리는 걸까? 1,0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인가? 자존심과 자괴감, 그리고 솔직한 갈망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그게 말을 잇지 못하자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하루만 시간을 가져보세요. 도윤이 명함을 꺼내 미애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연락 주세요. 그때 대답 들을게요.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고 회장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죠. 병원에서 온 문자 5개가 와 있었습니다. 남편 상태가 또 나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지하철에 앉아 명함을 다시 봤어요. 강도윤. 손이 떨려서 명함 글씨도 흐려 보였어요. 1,0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미애는 병원 침대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조용히 들렸죠. 상철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예전처럼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숨은 쉬고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상철이는 잠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명함을 꺼내 다시 봤죠. 과연 자신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도윤의 말대로 그냥 식사만 함께 하는 것일까? 그날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도윤은 오래전부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죠. 3개월 전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오후였어요. 강도윤은 지인 문병을 위해 성모병원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녀를 봤습니다. 12층 중환자실 복도에서 한 여자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져.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울지 않으려 애쓰는 게 느껴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도 저런 여자가 있구나. 김미애였어요. 물론 그때는 이름도 몰랐죠. 그 작은 뒷모습이 괜히 마음을 붙잡더군요. 힘든 사람일 텐데도 기댈 데 하나 없이 참는 것 같아서 도윤도 예전에 아내가 아버지 간병할 때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며칠 후 도윤은 다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핑계는 건강검진이었지만 사실은 그 여자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그녀를 다시 봤죠. 이번에는 복도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아줌마, 여기서 드시면 안 되는데요. 간호사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미애는 황급히 도시락을 싸며 고개를 숙였죠. 죄송해요.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 병원 식당 이용하세요. 거기가 더 깨끗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미애는 대답했지만 식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아 차가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그녀는 밥알을 하나하나 꼭꼭 씹었어요. 누가 볼까 싶어 고개를 숙였고 그 작은 도시락이 그날의 전부처럼 보였죠. 도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식당비조차 아끼는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달에도 도윤은 핑계를 만들어 병원에 들렀어요. 미애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관찰하게 됐죠.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그녀의 고단한 하루하루를요. 회장님, 혹시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건가요? 비서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도윤이 요즘 이상하게 병원에 자주 간다는 걸 눈치챈 거였죠. 도윤은 순간 말이 막혔어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 자꾸 오게 됐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했죠. 아니야. 그냥 건강이 신경 쓰여서 그래. 정말로 자신이 왜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 사람의 삶이 안쓰럽고 동시에 존경스러웠어요. 한 달 후 도윤은 미애가 K그룹 본사 건물에서 청소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연히 경비실에서 직원 명단을 보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그때부터였죠. 그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기 시작한 건.
회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경비 아저씨가 인사했어요. 도윤은 애매하게 웃으며 지나갔죠. 정작 미애와는 마주친 적이 없었어요. 그녀는 60층 펜트하우스가 아닌 중간층에서 일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12층 청소 담당 직원이 갑자기 그만뒀대요. 임시로 60층까지 올라가서 일해야 한다는데 비서의 말을 들은 도윤의 마음이 요동쳤어요. 혹시라도 마주칠 수 있을까 괜히 설렜죠. 이유는 몰라도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그냥 두기엔 마음이 쓰였죠. 괜히 자꾸 걱정되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한남동 별채는 실제로 비어 있었어요. 원래 손님용으로 쓰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애에게는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할 테니까요. 월 1,000만 원. 그 금액도 고민 끝에 정한 거였습니다. 너무 적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너무 많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미애의 반응을 보니 여전히 충격적인 금액이었나 봐요. 저녁을 함께라는 조건은 사실 변명이었어요. 그냥 돈을 주면 자선사업 같아서 미애가 받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대가인 것처럼 포장한 거였죠. 물론 도윤도 인정했어요. 미애에게 묘한 호감이 있다는 걸요. 현재 그날 밤 도윤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내일 연락이 올까? 미애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궁금했죠.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혹시 그녀가 자신을 나쁜 남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날 밤 도윤은 한남동 별채에 갔습니다. 미애가 올지도 모르니까 미리 정리해 두려고요. 오래 비워뒀던 집이라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청소를 하면서 도윤은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미애에게는 절실한 도움이겠지만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자를 읽고 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의 대답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는 알 것 같았죠. 한편 그 시각 미애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이 너무 차가워서 문득 가방 안의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이걸 꺼내야 하는 걸까? 여보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하지만 남편의 치료비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애는 눈을 감아도 머릿속이 쉴 틈이 없었어요. 병원 침대 옆 명함 하나만 붙잡고 시간을 버텼죠. 병원 의자에 앉아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 석자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죠. 1,000만 원이라는 숫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여보. 미애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지만 상철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산소호흡기 소리만 쉬익, 쉬익 규칙적으로 들렸죠. 그 소리를 들으며 미애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새벽 4시가 되어서야 미애는 잠깐 눈을 붙였는데 6시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에 미애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미 병원에 와 있다고 말하려던 순간 간호사가 다시 말했죠. 그리고 주치의 선생님이 수술을 권하고 계세요. 곧이어 주치의가 전화를 받았어요. 보호자분, 수술을 늦추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비용은 2,000만 원쯤 될 겁니다. 오늘 안엔 결정해 주셔야 해요. 미애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2,000만 원? 지금 당장 마련할 수 있는 돈은 고작 300만 원밖에 없었는데 언제까지 결정해야 하나요? 늦어도 오늘 오후까지는요.
더 늦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애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천만 원 어떻게 마련하지? 아들한테 전화해 봐야 하나? 하지만 대학생인 아들이 어떻게 그런 돈을 구하겠어요. 친척들 이미 몇 번 빌려서 미안한 상황이고 상철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이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죠. 여보, 미안해. 내가 돈이 없어서 당신을 이렇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겨를도 없었어요. 주치의가 들어왔거든요.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을 미루면 정말 위험해요. 선생님, 그런데 돈이. 병원에서 분할납부도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일단 수술부터 하시죠. 의사는 친절하게 말했지만 미애는 알고 있었어요. 분할납부라고 해도 결국 갚아야 할 돈이라는 걸요. 지금도 빚더미에 앉아 있는데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의사가 나간 후 미애는 명함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 이 길밖에 없는 걸까?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보다 좀 더 부드러운 톤이었죠. 회장님, 저 어제 청소하던 김미애입니다.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제안해 주신 일 하고 싶습니다. 미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도윤이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대답했죠. 정말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결정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목소리가. 미애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죠. 사실 남편이 오늘 수술을 해야 해서요.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아, 그러셨군요. 오늘 오후에 한남동으로 오시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미애는 상철이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야위어 보였죠. 여보, 미안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하지만 당신을 살려야겠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야. 오후 2시 미애는 간단히 짐을 싸고 병원을 나섰어요. 수술 동의서는 이미 작성했고 병원에는 일단 수술부터 시작하겠다고 전했죠. 돈은 책임지고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에 잠깐 보이는 가을 들녘, 낙엽 젖은 골목, 학교 앞 분식집 간판 익숙한 풍경도 오늘은 낯설게 보였어요. 미애는 손에 꼭 쥔 가방끈만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내가 정말 이 선택을 해도 되는 걸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한남동 별채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어요. 깔끔하고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이었죠. 생각보다 크지 않고 아담한 집이었어요. 미애는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정말 이 배를 누르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걸까? 그때 휴대폰에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수술 준비 완료. 보호자분 확인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그 초인종 소리는 그냥 벨소리가 아니었어요. 미애 인생에 처음으로 다른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두려웠지만 그녀는 한 발 내디뎠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멈추고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미애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조용히 기다렸죠. 가슴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회사에서 봤던 냉정한 정장 차림이 아니라 편안한 베이지색 스웨터와 면바지 차림이었죠. 미애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회장님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어딘가 익숙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회사에서 들었던 말투와는 사뭇 달랐죠. 미애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현관을 지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짐이 그게 다예요? 네, 많지 않아서요. 작은 보스턴백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에 살짝 눈길을 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미애는 그 시선을 느끼며 괜히 부끄러워졌죠. 일단 집부터 보여드릴게요. 거실은 고급스러웠지만 전시된 듯한 위화감은 없었어요. 소파, 책장, 식탁, 작은 화분까지 적당히 정리된 공간에서 묘하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의외로 소박한의 큰 부잣집이라 더 화려할 줄 알았는데 여기가 거실이고요. 저쪽이 주방입니다. 주방 쪽으로 가자 싱크대는 깔끔했고 조리도구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말 누군가 생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었죠. 회장님이 직접 요리도 하세요? 가끔요. 혼자 산 지 오래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요.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 뒤에 뭔가 쓸쓸함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이런 회장도 있긴 있는 건가 미애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죠. 너무 좋게만 느껴지면 오히려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층에 올라 작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 필요한 건 다 있었지만 꾸밈없이 단정한 방이었죠. 화장실은 복도 끝에 있어요. 수건, 세면도구도 준비해뒀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애는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물음표가 가득했죠. 정말 이게 다일까? 혹시 지금만 이렇게 착한 척하는 건 아닐까? 그럼 짐 정리하시고 저녁 준비 좀 도와주실래요? 네, 물론이죠. 방에 짐을 푸는 동안 미애는 잠깐 멍해졌습니다. 작은 가방에서 꺼낸 옷가지 몇 벌, 칫솔, 화장품 하나, 그리고 병원에서 받은 남편의 상태 메시지. 여보, 지금쯤 마취는 다 깼으려나. 30분 후 주방에 내려오니 도윤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정말 요리를 하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아 보이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야채 좀 씻어주세요. 된장찌개랑 생선구이 하려고요. 미애는 물을 틀며 슬쩍 도윤을 살폈습니다. 그의 칼질은 서툴지 않았고 냄비에 된장을 풀 때도 능숙해 보였어요. 정말 혼자 살면서 직접 해왔구나. 회장님은 언제부터 요리하셨어요? 5년쯤 됐어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배웠죠. 짧지만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미애는 참았어요. 혼자 살게 된 이유 굳이 묻지 않는 게 예의겠지. 된장찌개 냄새가 구수하게 퍼지자 도윤이 말했어요. 같이 드실래요? 저는 따로 먹어도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대화하면서 먹으면 더 편해질 수 있잖아요. 미애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게 바로 그가 말한 저녁을 함께라는 조건인 건가 싶었죠. 잘 먹겠습니다. 편하게 드세요. 식사 중 도윤은 고향 이야기를 물었고 아들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였죠. 하지만 남편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배려하는 건가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가. 된장찌개 정말 맛있네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었어요. 따라 해보려고 꽤 오래 연습했죠. 도윤의 얼굴엔 잠깐 그늘이 스쳤습니다. 미애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뭔가 아픈 기억이 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나눠서 하자고 하자
미애는 깜짝 놀랐죠. 제가 할게요. 그런 일 하러 온 거니까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요. 저도 혼자 살 때부터 늘 하던 일이라 익숙해요. 그 말에 미애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 이상하네, 회장이 이런 소리도 다 하네. 서로 나란히 설거지를 하며 묘한 편안함이 흘렀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오래된 사람처럼 왠지 말이 필요 없을 정도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도 스쳤어요. 이 평온함이 언제까지 갈까? 내일부터는 제가 다 할게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날 밤 미애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지금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너무 좋으니까 더 불안해. 휴대폰을 확인하니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수술 무사히 끝났습니다. 환자분 상태 안정적입니다. 그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여보. 다행이야. 그리고 문득 고마움이 밀려왔죠. 도윤 덕분에 남편 수술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살았지만 내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어요. 이런 평온함이 언제까지 갈까? 정말 이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인 걸까? 그리고 나중에라도 혹시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을까? 미애는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아래층 주방에서 조용히 설거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미애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도윤 회장님, 정말 특이한 사람이네. 내가 겪어온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 그런데 정말 계속 이럴까? 그렇게 한남동 별채에서의 첫날 밤이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한남동 별채에서 지낸 지 어느덧 일주일째. 미애는 이제 아침 6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어요. 조용히 주방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어느새 익숙해졌죠. 도윤이 좋아하는 김치볶음밥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설거지를 할 때 먼저 물을 틀어주는 그의 배려도 이제는 낯설지 않았고요. 아침 식탁에 마주 앉은 도윤이 말했어요. 오늘도 병원 가세요? 네. 남편 상태 확인하고 와야죠.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직 깨어나지는 못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대요. 미애는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했지만 남편은 아직 의식이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엔 묘한 감정이 자리를 잡아갔죠. 불안, 걱정,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안도감 같은. 걱정되시겠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네, 그런데 요즘은 좀 이상해요. 걱정되면서도 마음 한쪽이 편안해져요. 미애는 무심결에 속마음을 흘렸고 당황한 듯 말을 줄였어요. 도윤은 그녀를 빤히 보며 조용히 웃었죠. 사람 마음이란 게 꼭 정해진 모양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미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인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잠시 후 도윤이 말을 꺼냈어요. 오늘 저녁에 혹시 영화 한 편 보실래요? 예전 영화 중에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화. 간단한 제안이었지만 미애는 망설였어요. 식사와는 또 다른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말해본 거예요. 도윤은 서둘러 덧붙였고 미애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오후 병원에 도착한 미애는 간호사로부터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보호자분, 환자분이 잠깐 눈을 떴어요.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오신 건 아니지만. 정말요? 미애는 병실 문 앞에서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설렘 반, 두려움 반.
여보 진짜 눈 뜬 거예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중얼였죠. 조심스럽게 중환자실 문을 열었고 남편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얼굴빛은 확실히 나아져 있었어요. 여보 나야. 들려요? 남편의 손을 꼭 쥔 미애는 마음이 이상하게 복잡했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담담했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조용하지 내 마음이. 미애는 침대 옆에 앉아 남편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속삭였어요. 미안해요. 나 혼자 편해졌어요. 나 혼자. 울컥 올라온 감정을 눌러가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죠. 저녁 무렵 한남동으로 돌아가는 길 미애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도윤 씨와 영화를 봐도 될까? 이런 상황에 도윤은 그녀가 돌아왔을 때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떠셨어요? 잠깐 눈을 뜨셨대요. 의식은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다행이네요. 도윤의 표정에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어딘가 아쉬움도 묻어 있었죠. 미애는 그 미묘한 표정을 보고는 말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함께한 후 두 사람은 조용히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TV 화면 속 1980년대 영화 속 장면이 흐르기 시작했죠. 이 영화 젊었을 때 봤어요. 어땠어요? 그땐 주인공 여자만 이해됐는데 지금은 남자 쪽 마음도 이해가 되네요. 그 말을 하며 미애는 도윤의 옆 얼굴을 힐끔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TV 화면의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 보였죠. 영화를 보는 동안 자연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도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요. 그게 전 좋아요. 그 말에 미애는 왈칵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을 편안해 보인다고 말해준 게 도대체 얼마만이었을까? 도윤 씨 왜 저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세요? 미애의 질문에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죠. 글쎄요, 처음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마음이 쓰였고 솔직히 저도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애 씨가 있어서 이 집이 사람 사는 집 같아졌어요. 전엔 늘 조용하고 늘 차가웠는데 요 며칠은 그게 달라졌어요. 그 말은 고백도 요구도 아니었어요. 그저 조심스럽고 따뜻한 진심이었죠. 미애는 어디까지가 감사고 어디부터가 감정인지 헷갈렸어요.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죠. 죄책감과 혼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내일도 병원 가시죠? 오늘은 가시기 전에 조금만 더 여기 같이 있어주세요. 편하게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용했고 배려심 가득했어요. 강요하는 느낌은 전혀 없었죠. 미애는 무거운 마음을 꾹 눌러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려던 찰나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엔 병원 번호가 떠 있었어요. 그 순간 미애의 심장은 벌렁거렸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죠. 설마. 그녀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고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죠. 남편은 괜찮은 거죠? 미애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간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심장을 철렁이게 했죠.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실까요? 계속 보호자분을 찾고 계세요. 정말요? 정말 깨어나신 거예요? 놀란 미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옆에 있던 도윤도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지신 상태지만 반응은 분명하십니다. 전화를 끄는 미애는 손이 덜덜 떨려 가방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어요. 기쁜 소식이지만 마음 한편에 이상한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곁에 있어야 할 순간 자신은 다른 사람의 집에 있었던 걸 남편이 알게 된다면. 도윤이 나지막이 말했어요.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냥 택시를. 택시 기다릴 시간이 어딨어요. 어서 가요. 더 이상 말다툼할 틈도 없었죠. 미애는 도윤과 함께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미애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조용히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어요. 남편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까?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기쁜 마음도 잠시, 미애의 눈동자는 점점 불안으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도윤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만 미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위로도 지금은 들리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미애는 복도를 빠르게 걸어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침대 위에는 상철이 힘겹게 몸을 일으킨 채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창백한 손등, 그러나 눈빛은 또렷했어요. 여보.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미애를 불렀고 그 순간 미애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듯 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죠. 여보 정말 다행이에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나도 많이 보고 싶었어. 걱정했지? 됐어요.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눈 떴잖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그동안 말로 다 못했던 시간과 감정이 손끝으로 흘러들었어요. 조금 후 상철이 숨을 골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며칠 어떻게 지냈어? 미애는 순간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윤의 집에서 지낸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죠. 괜찮았어요. 아들이 도와줬고, 아들은 안 보이네. 곧 올 거예요. 사실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저 상철이 안심하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미애는 병원에 머물며 간병을 시작했어요. 밤에는 도윤의 집에서 잠시 쉬었고 도윤은 조용히 도시락을 싸서 건넸습니다. 말없이 건네는 도시락 하나에 담긴 배려가 위로보다 더 크게 느껴졌죠. 며칠 뒤 의사는 미애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의 상태가 더 이상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장 기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심장도 한계에 다다랐고요. 남은 시간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을 깨물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깨어났기에 다시 함께할 수 있을 거라 믿었는데 이젠 이별을 준비하라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도윤과 마주 앉은 미애는 처음으로 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어요. 그 사람 곧 떠난대요. 조용히 말을 꺼낸 미애의 얼굴엔 피로와 슬픔이 뒤엉켜 있었어요. 난 아직도 그 옆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병원 침대에서 버티고 있는데 난 당신 집에서 편해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생각 마세요. 미애 씨는 충분히 아니 누구보다 잘하고 계세요. 도윤의 말에 미애는 울음을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상철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고 그날 밤 아주 조용한 병실에서 그가 속삭였어요. 여보, 응, 듣고 있어. 나 많이 미안했어. 당신만 고생시킨 것 같아서. 그런 말 하지 마. 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상철은 힘겹게 미애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 외롭지 않았어. 미애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용히 울면서도 그의 손을 꼭 쥐었죠. 앞으로는 울지 말고 살아줘. 나 없이도 꼭 행복하게. 그 말은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자 미애에게 남긴 유언이었어요. 다음 날 새벽 미애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습니다. 상철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는 직감했어요. 여보. 가만히 손을 흔들어 보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주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애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감싸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였어요. 잠깐만 눈 감았는데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졌습니다. 슬픔, 미안함, 고마움, 두려움. 남겨진 자의 모든 감정이. 잠시 후 도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미애 곁에 조용히 앉아 아무 말 없이 함께 시간을 보냈죠. 이제 정말 혼자가 됐네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 곁엔 제가 있어요. 그 말은 위로였고 다짐이었고 어쩌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상철의 손을 감싸 안은 채 마지막 체온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철이를 떠나보내고 미애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상철이의 사진 속 미소는 살아있을 때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죠. 마치 잘했어. 미애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끝까지 곁을 지키셨다면서요. 이제는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편히 가셨을 거예요. 그 말들이 고맙기도 했지만 미애는 자꾸만 가슴이 먹먹했어요. 정말 끝까지 잘한 걸까? 마지막까지 옆에 있었다는 말이 미애에게는 자신 없는 위로처럼 들렸어요. 아들이 조심스레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 순간 미애는 문득 어린 시절 그 아들의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커서 이젠 날 걱정해주는 사람이 된 거구나. 엄마, 힘드시죠? 잠깐 눈 좀 붙여요. 괜찮아.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인데 엄마가 있어야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어요. 그저 멍하니 영정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도윤도 조용히 찾아왔어요. 멀찍이서 조문을 마치고 말없이 돌아갔죠. 굳이 위로하지 않고 가만히 거리를 두는 그 배려가 오히려 고마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미애는 혼자였어요. 아들은 학교로 돌아갔고 집안은 텅 비었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동안은 들리지 않던 소음이 이제는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진짜로 혼자가 됐구나. 이제는 병원에 갈 일도 없고 약 챙길 일도 없고 누구 밥 차릴 일도 없어요. 이상하게도 한쪽 가슴이 시원한데 그게 또 죄스러웠어요. 고단했던 시간들을 지나와 겨우 쉰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미애는 남편의 옷을 정리했어요. 셔츠 하나, 양말 하나 손에 쥐는 것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나왔어요. 구겨진 종이에 상철의 글씨가 또렷했죠. 미애야, 고마웠어. 나 같은 사람과 평생 함께 해줘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줘. 미안하고 사랑해. 미애는 그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가슴 깊숙한 곳이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무너져 내렸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미애는 거의 집에서만 지냈어요. 장을 보러 잠깐 나가는 게 하루 중 유일한 외출이었죠. 마음을 돌리려고 드라마도 켜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화면 속 사람들 웃음소리가 괜히 서글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어요. 도윤에게서였어요. 괜찮으신가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짧은 문자였지만 미애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고맙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다 너무 조심스러웠죠. 아직은 어떤 감정이든 쉽게 꺼내기 힘들었어요. 며칠 뒤 동네 공원을 걸었어요. 남편과 마지막으로 함께 걸었던 길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는데 어느새 가을이 깊었더라고요. 여보, 나 혼자 여길 걷고 있어. 그래도 괜찮지? 속으로 말을 건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또 도윤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은 날이 좋네요. 따뜻한 차 한 잔이라도 하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도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외롭지는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준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49제가 다가왔어요. 남편의 사진 앞에 조용히 앉은 미애는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게 살라 그랬는데 행복이 뭔지, 그걸 어디서 찾아야 할지. 사진 속 상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그건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듯 했죠. 그날 밤 미애는 조심스럽게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천천히 조금씩. 혼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미애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어요. 남편의 허락도 있었고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지만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빨리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빠른 건 아닐까? 남편 사진 앞에서 미안해라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죠. 나를 위해 문을 열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다음 날 미애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도윤 씨 저예요. 김미애. 미애 씨 괜찮으세요? 그동안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미애는 거울을 봤어요. 얼굴은 여위였지만 눈빛은 선명해져 있었어요. 옷을 천천히 갈아입으며 마음속으로 한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나 이제 조금씩 살아보려 해. 괜찮지? 어디선가 그래, 그거면 됐다는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미애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오늘부터는 혼자서도 살아내야 하니까요. 약속 장소인 공원에 도착한 미애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어요. 손끝이 자꾸 떨려서 가방 끈을 만지작거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걸까? 당신 떠나보낸 지 얼마나 됐다고. 가슴 한켠이 자꾸 이상했어요. 허한 건지 설레는 건지 참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 더 조심스러웠죠. 그런 내가 또 미웠고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어요. 미애 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도윤이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더 조용하고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오랜만이에요. 그러게요. 많이 힘드셨죠? 도윤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게 고마웠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아무 일 없던 척은 못해도 견디는 법은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제가 연락드려도 괜찮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싫지는 않았어요. 괜히 위로하려 하지 않아서 더 편했죠. 도윤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별일 없이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다만 집이 너무 조용해서 괜히 라디오라도 틀어놓고 있죠. 그 말을 듣는데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는 그 고요함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거든요. 남편분께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 하셨나요? 괜찮으시면. 미애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네, 행복하게 살아줘. 그러셨어요. 혹시 마음 줄 사람이 생겨도 괜찮다고도 하셨고요. 도윤은 고개를 깊게 숙였어요. 참 좋은 분이셨네요. 그런 말 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 말이 자꾸 마음을 붙잡더라고요. 허락을 받았는데도 막상 그걸 따라가는 게 쉽진 않네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참 고마웠어요. 누군가가 내 속도를 배려해 준다는 것. 그건 나이 들어서도 변함없는 위로죠. 그럼 가끔 얼굴 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는 늘 여기 있으니까요.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할까요? 좋아요.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조용히 걷다가 근처 카페에 들어섰어요. 나무 테이블마다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아 있었고 음악도 작고 따뜻했어요. 미애는 이런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차로 하시겠어요? 네, 커피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자서요. 그럼 따뜻한 차 2잔 주세요. 차를 기다리며 도윤이 물었어요. 한남동 집은 그대로 두셨어요? 아직은 손도 못 대겠어요. 당신 물건 그대로 있고 냄새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럴 거예요.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혹시 마음 내키시면 언제든 그 집에도 함께 가도 돼요. 미애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죠. 남편의 흔적을 누군가와 나누는 일이 아직은 두려웠어요. 차가 나오고 잠시 말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이 미애에게는 낯설면서도 묘했어요. 편안한 듯 하면서도 계속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미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죠. 도윤 씨, 네. 왜 저를 기다려주세요? 저보다 좋은 사람 많잖아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냥 미애 씨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말 안 해도 알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미애는 그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눈시울을 뜨겁게 했죠. 저도요. 그런 느낌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도 들었죠.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당신한테 괜히 미안해지네. 잠시 후 도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요. 처음부터 너무 오래 있으면 피곤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 마음이 조금 가벼웠어요. 카페를 나와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집까지 데려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혼자 버스 타고 가는 길도 나쁘지 않아요. 도윤은 한 발 물러서며 웃었어요. 그럼 버스 오는 것까진 기다릴게요. 버스를 기다리며 미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바람은 차가워졌지만 마음은 그렇게 춥지 않았어요.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보니 도윤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그에게 손을 들어 조심스레 흔들자 도윤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죠. 집에 도착한 미애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 도윤 씨를 만났어요. 참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당신이 괜찮다고 했지만 아직은 천천히 할게요.
너무 급하게 가지 않을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그래, 그 정도면 됐어 하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미애는 참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내일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은 것도 정말 오랜만이었죠. 그날 이후로 미애와 도윤은 일주일에 한 번 조용히 만났습니다. 주로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거나 익숙한 작은 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곤 했죠.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그러나 마음속 한켠엔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남아 있었죠. 어느 날 미애가 오랫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남편의 옷장을 열고 셔츠를 개고 있을 때였어요. 거실 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죠. 엄마, 뭐 하세요? 응, 아버지 옷 좀 정리하려고. 오래 미뤘지, 내가. 아들은 잠시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요즘 엄마 얼굴이 조금 편해지셨어요. 그래 보여? 네. 예전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 보이세요. 혹시 누구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순간 미애의 손이 멈췄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식은 다 알아차리는 법인가 봅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니? 느낌이에요. 엄마가 이렇게 웃는 건 정말 오래간만이니까요. 미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가끔 만나고 있는 분이 있어. 예전에 너희 아버지 수술할 때 도와줬던 회장님이야. 아들은 놀란 듯 눈을 깜빡였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이요? 그래. 그분이 참 좋은 분이더라.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괜히 나보다 더 조심하더라. 한참을 말없이 있던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마지막에 괜찮다고 하셨다면서요? 응. 좋은 사람 만나도 된다고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그럼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엄마가 혼자 계신 게 더 걱정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요. 다만 너무 서두르지만 마세요. 엄마 마음 천천히 정하시고요. 그 말에 미애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었구나, 새삼 느껴졌죠.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미애는 낡은 셔츠를 조용히 접으며 속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 나만 편해지면 되는 걸까? 동네를 혼자 걸으며 계속 마음을 달래보았지만 확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져 가면서 미애의 고민도 깊어져 갔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도윤을 만난 미애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윤 씨, 아들에게 당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의외로 담담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엄마가 더 걱정이었다고. 다행이네요. 그래도 조심스럽긴 하셨겠어요. 네. 아직도 마음 한구석은 복잡해요.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도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저도 사실 무섭습니다. 미애 씨가 제 곁에서 불편하거나 후회하게 될까 봐요. 네. 이런 감정이 저한테도 처음이거든요. 어쩌면 그 나이쯤 되면 누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 말에 미애는 웃음 반, 눈물 반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애 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이상하리만치 깊이 와닿았어요. 남편분도 미애 씨가 행복해지는 걸 바라실 겁니다. 저도 그걸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둘 사이엔 묘한 따뜻함이 감돌았어요. 도윤 씨는 저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미애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좋아합니다. 깊고 조심스럽게요. 하지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애 씨가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만약 내가 준비가 됐다면요?
도윤은 조심스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땐 함께 살고 싶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남은 삶을 평안하게 함께 보내요. 하지만 그것도 미애 씨가 원할 때만요. 미애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이후 한 달 동안 미애는 매일 밤 남편 사진 앞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그 사람 말이에요. 함께 살자고 해요. 참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져요. 말은 했지만 여전히 눈시울이 시큰했죠. 당신이 괜찮다고 해줬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요. 그래도 이제는 외롭지 않게 살아보고 싶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 달 넘게 반복한 어느 날, 미애는 드디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윤 씨, 저 결심했어요. 정말요? 그래요. 함께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시작해요. 물론이죠. 저는 미애 씨가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남편 사진은 제 곁에 두고 싶어요. 당연하죠. 그건 미애 씨의 삶이니까요. 전화를 끊은 미애는 다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이제 다시 한번 살아보려 해요.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을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예전처럼 미소만 지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미애는 창가에 서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겠지? 괜찮아, 잘 살아볼게. 결심을 한 후 한 달 뒤, 미애는 조용히 한남동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도윤이 직접 와서 하나하나 정리를 도왔고, 미애는 남편의 사진과 오래된 찻잔, 작은 액자처럼 마음에 남은 것들만 새 집에 들였죠. 남편의 사진은 침실 옆 작은 선반에 올려두었습니다. 매일 눈 뜰 때와 잠들기 전 짧게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자리였어요. 처음 며칠은 어색했어요.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의 기척에 민감해졌고 말수도 줄었죠.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아주 사소한 일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된장찌개, 이건 좀 더 익은 게 좋으세요? 전 그 편이 좋아요. 근데 미애 씨는요? 서로의 입맛이 조금씩 스며들었고 식탁 위 반찬도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어떤 날은 미애가 생선을 구웠고 또 어떤 날은 도윤이 따뜻한 차를 우려주었죠. 그렇게 일상은 말없이 섞여갔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미애가 감기에 걸려 며칠을 누워있던 적이 있어요. 도윤은 조용히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말없이 죽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입맛 없으시면 국물만이라도 드세요. 그 순간 미애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과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큰 소리 없이 옆에 있는 것. 미애 씨, 후회하지 않으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혼자 있을 때보다 마음이 훨씬 편해요. 저도 그래요. 집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봄이 오고 두 사람은 집 앞 작은 정원에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묵은 흙을 걷어내고 씨앗을 뿌리며 미애는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손으로 모종삽을 쥐었습니다. 손끝이 좀 아프네요. 그래도 잘 어울려요. 이런 모습. 흙 속에 묻히는 씨앗처럼 서로를 향한 신뢰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이웃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참 편안해지셨어요. 예뻐지셨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미애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내 표정이 바뀌었다는 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려 하지.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오래 눌린 마음을 건드린 순간이었어요. 계절이 또 바뀌고 미애는 천천히 깨달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마음에 품은 채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라는 거리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도윤을 향한 따뜻한 정이 서로를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공존하고 있었죠. 미애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어느 저녁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은은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미애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함께 사는 거.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었고 선반 위 남편 사진이 온화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미애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걱정하지 마요. 나 이제 외롭지 않게 살아볼게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있어요. 그날 밤 미애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따뜻한 손이 등을 감싸 안는 듯한 꿈을 꿨습니다. 오늘은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미애 씨와 그녀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도윤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만난 예상치 못한 인연, 때론 죄스럽고 조심스럽지만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는 과정이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새로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서로 다투지 않고 조용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미애 씨와 도윤 씨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렸는데요. 혹시 마음에 와닿는 장면이 있으시거나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따뜻한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